이제 할 건 미적분 10쪽을 좀 펴보시면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그 미분과 적분이라는 학문에 다루는 함수가 조금 늘어난 게 미적분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미분과 적분은 다항함수만 우리가 다뤘다면 우리가 이제 미적분에서 배우게 될 미분과 적분은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함수들이 쓰이는 게 미적분이라는 학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원을 보면 지금 수열의 극한이라는 걸 배웠는데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서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 서준호씨 함수의 극한은 기억나나?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내가 A라고 가정했을 때 A보다 작은 데서 A로 다가올 때와 A보다 큰 데서 A로 다가올 때 그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만이 극한값이 존재다라고 우리가 말을 했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함수의 극한은 어디로 다가갈 때 어떤 값에 다가갈 때 우리가 주목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 함수하고 수열의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면 수열은 점으로 밖에는 표현이 안 됩니다. 오케이? 근데 함수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선으로 이었을 때인 거야. 그러니까 딱 얘로 다가갈 때 이런 값들이 우리가 궁금해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수열 같은 경우는 얘보다 왼쪽, 얘보다 오른쪽이 있어 없어? 없어. 딱 자연수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열의 극한에서는 어떤 값으로 다가갈 때는 우리한테 묻지 않습니다. 수열의 극한에서 무조건 어디로 갈 때만 우리한테 묻게 될 거다. 무한대로 보냈을 때. 오케이?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만 이 수열의 극한에서는 다루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수열은 그림은 아니야. 우리가 점으로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선으로 이으면 안 되지만 편의상 우리가 등비수열, 등차수열 할 때도 수열이지만 함수화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던 경험들이 있는 것처럼 이 수열의 극한 파트도 그림처럼 설명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수열과 함수의 차이점만 좀 잘 인지하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열이 어딘가에 수렴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값에 다가가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AN이라는 것을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등차 수열로 잡아볼게. 공차가 2고 계속 커지는 거니까 점들이 이렇게 찍히겠지.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이건 어디로 가게 될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해버리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AN을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라고 치면 얘는 점점 감소하는 거니까 점점 떨어지면서 얘는 어디로 발산하게 될까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수투에서도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이 정도는 인지를 할 거고 우리가 이 수열의 극한에서는 진동이라는 것이 조금 발생이 됩니다. 진동은 종류가 여러 개가 있거든. 내가 그 진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는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런 그림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그림으로 이으면 원래 안 되지만 그림을 이어보면은 일정한 진폭 안에서 왔다 갔다를 하고 있지. 어느 하나의 값에 다가가 아니면 계속 왔다 갔다만 하고 있어?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어딘가에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진동인데 발산이라고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산인데 어떤 발산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진동 발산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발산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림으로 대충 그려보면은 얘가 처음에는 폭이 작았다가 점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오케이? 그럼 얘는 점점 어디로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니까 하나의 값에 다가가 안 다가가? 안 다가가는 거죠. 그럼 얘는 수렴인 걸까 발산인 걸까? 그리고 얘도 똑같이 진동 발산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발산인데 진동인 거야.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새롭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얘들이 원래는 이렇게 폭이 컸다가 점점 작아지면서 하나의 값에 다가갈 때가 있겠죠. 얘는 뭐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이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의 값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것들만 수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진동이 나오는데 얘는 우리가 병원 같은 데서 보면 원래 죽어있던 사람이 또는 심장마비가 왔던 사람이 점점 활력을 띠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소생진동이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살아난다라는 뜻인 거야. 근데 얘는 잘 뛰던 게 점점 심장이 먹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사망진동이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이름을 붙여서 부를 겁니다. 핵심적인 것은 얘는 수렴이고 얘 둘은 뭐다라는 거?
발산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지. 그리고 그냥 발산이 아니라 무슨 발산? 진동 발산이라는 거. 요 정도 해주시면 우리가 새로운 진동이 나왔고, 요거는 필기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요거 새롭게 나온 것들이니까. 한 10쪽쯤 빈 공간 잘 찾아서 필기하면 될 듯. 만약에 제범이 없으면 제범이도 적어두면 좋겠네. 되고 있나? 잘 안 보인다. 확실히 분필이 짱이긴 하다. 고등학교는 잘 안 보이네. 이런 새로운 진동에 대해서만 정리가 좀 되면 우리는 10쪽과 11쪽에 있는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됐고, 우리가 이 수열의 극한도 사실 안 가르쳐준 다음에 야 그냥 계산해봐 해도 대부분이 해내요. 왜냐면 그냥 함수의 극한처럼 구해버리면 답이 나오거든. 왜냐면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도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 구해본 적이 있죠.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든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든지 그런 계산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좀 익숙할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럼 12쪽을 보시면 필수예제 1번을 같이 볼 건데 n분의 1이라는 거잖아. 모르겠을 때는 거기에다 자연수를 넣어보세요. n에다 1 넣게 되면 얼마쯤 돼? 1이죠. 2 넣으면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점점 다가가지만 뭐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야? 0은 될 수 없지만 0이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겠죠. 그럼 얘는 수렴일까 발산일까? 수렴이고 그때 극한값은 0이 되는 거야. 모르겠을 땐 점 찍어보고 나타내 보시면 돼요. 값을 써보는 게 제일 좋아. 근데 맨날 첫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엔 이 n분의 1이라는 수열을 리미트 n을 어디로 보낼 거다? 무한대로 보낼 거다. 그럼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얘는 어디로 다가가는 거야? 0으로 다가간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정석적인 거겠지. 근데 뭔가 이런 식으로 판단이 안 될 땐 점 찍어보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두 번째 n 플러스 1입니다. 1 넣어보고 2 넣어보면 2, 3, 4 공차가 1이면서 계속 증가하는 거니까 얘는 발산일까 수렴일까? 정확하게 무슨 발산? 오? 진짜? 아니죠. 양의 무한대 발산이 되는 거겠지. 왜냐면 계속 커져. 얘는 계속 솟구칠 거니까.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이너스 2n 플러스 1입니다. 공차가 마이너스 2지. 계속 감소하는 거잖아. 얘는 발산인데 무슨 발산? 그치, 음의 무한대 발산이 된다는 거. 그 다음 코사인 n파이야. n에다가 1 한 번 넣어봐. 코사인 파이죠. 코사인 파이는 얼마? 시험 10파트죠. 오, 2 넣으면 코사인 2파이니까 3 넣으면 코사인 3파인데 그건 코사인 파이랑 같으니까 마일 1, 마일 1 일정한 직공 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죠. 발산인데 무슨 발산? 진동 발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을 때 넣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것들은 전부 다 숙제로 조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쪽으로 오게 되면은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인데 이 파트가 뭐랑 같냐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파트랑 같습니다. 우리가 그때도 중요했듯이 여기서도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저 초록 박스에 두 수열 AN, BN이 수렴하고 그때 AN의 극한값은 알파, BN의 극한값은 베타일 때 저 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입니다. 우리는 저 문장이 있을 때만 이런 성질들을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없다라는 것은 이런 성질을 내 마음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첫 번째 거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C라는 상수를 곱한 다음에 극한값 구한 거나 AN의 극한값을 구한 다음에 C를 곱한 거나 결과값은 어떨 거다? 같을 거다. 이런 걸 우리는 실수배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1번 옆에는 실수배, 요거는 수2의 함수의 극한 성질에서도 배웠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수열을 더한 다음에 극한값 구한 거나 각각의 극한값을 구한 다음에 더한 거나 결과값이 어떻다? 그럼 더할 때가 된다라는 것은 뺄 때도 당연히 됩니다. 왜냐하면 뺄셈은 덧셈의 그냥 역연상 과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곱할 때도 여전히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뭐 어떨 때만 조심하면 되는 거야?
나눌 때만 조심을 하면 돼. 나눴다라는 것은 결국엔 분모가 존재한다라는 거거든. 근데 그 분모가 0인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누는 식이 0이다 또는 분모가 0인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나눌 때는 그게 아니라는 말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칙연산 다 쓸 수 있습니다. 실수 100가지. 대신에 나눌 때는 분모가 뭐가 아니라는 확증이 있어야만 0이 아니라는 확증이 있을 때만 이 성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을 보면은 이제 뭐 너희가 익숙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 나옵니다.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은 뭐 비교하는 거였지? 최고차항 계수를 비교하는 거였죠. 근데 정석적인 방법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모든 항을 나눠주는 게 제일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알겠지? 정석 방법은 알되 쉽게 푸는 방법을 인지하시라는 거야. 그래서 제일 정석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모든 항을 나눈다. 근데 어차피 위아래 차수가 같아. 그러면은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분자의 차수가 더 높아, 그럼 걔는 뭘까? 위의 차수가 더 높으면은 걔는 발산이겠죠. 근데 그게 양의 무한대 발산일 수도 있고 음의 무한대 발산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분모의 차수가 더 높으면은 그거는 뭘까? 그치, 얼마에 수렴하는 거야? 0에 수렴해버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수투에서의 무한대분의 무한대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잘 인지하세요.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인데 루트가 있어. 그리고 걔가 안 벗겨져. 그럼 우리 걔부터 뭐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유리화를 한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인데 유리화를 하는 이유가 무슨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유리화를 하는 겁니다. 루트가 살아있고 사이에 빼기가 있는데 유리화를 했다? 그러면 걔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위의 문제처럼 그대로 푸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루트가 없는 그냥 다항식일 때는 우리가 당연하다는 듯이 뭔가 받아들이는 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제일 정석적인 건 둘 중에서 최고차항으로 묶어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n이 무한대로 가는데 n 3승 마이너스 2n 제곱 이런 게 있다라고 치자고. 둘 중에 최고차는 누구야? 3승이겠죠. 그래서 n 3승으로 묶어내게 되면 1 마이너스 n분의 2가 되고 그 n을 우리가 지금 무한대로 보내는 거니까 얘는 어디로 다가가죠 지금? 무한대로 다가가겠지. 근데 이 n에다 무한대를 넣게 되면 이게 얼마가 돼버려? 0이죠. 그럼 1 빼기 0이니까 얘는 1이 되는 거겠지. 그럼 이 둘을 곱하는 거니까 얘는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이게 정석적인 방법인 겁니다. 근데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면 좋은 게 뭐냐면 무한대를 얘는 심지어 몇 번 곱합니까? 3번 곱합니다. 근데 얘는 무한대를 2번 곱한 다음에 뭐만 곱합니까? 그럼 얘는 좀 크겠죠? 얘는 좀 크겠지. 근데 얘는 졸라 크겠지. 그 졸라 큰 거에다 좀 큰 거 빼면 여전히 뭐겠어요? 졸라 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한대겠거니라고 생각하자라는 거야. 그게 안 되면 정석적으로 뭐로 묶어내야 되는 거다? 최고차항으로 묶어내는 거야. 그게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16쪽 펴시다. 자, 16쪽의 필수예제 2번을 보면 제일 중요한 문장이 뭐냐면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수렴하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질을 내 마음대로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둘을 더한 값과 둘을 곱한 값을 아는데 우리한테 둘의 제곱을 더한 거를 구해달래. 그러면 결국에 이걸 구할 수 있는 방법은 A 더하기 B를 뭐 한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2AB를 뭐 하는 방법.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값 가져오고 값 가져와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이걸 쓸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수렴한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인 거야. 알겠니? 수렴한다는 말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때 극한값들조차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 다음에 17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보게 되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인데 위아래 차수가 어때? 같죠? 그럼 개수 비교하게 되면 얼마? 2가 되겠네요. 그럼 2번은 누구의 차수가 더 높아?
분자가 더 높아요. 그럼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이때는 뭘까? 마이너스. 그렇지. 왜냐면 밑에 문자 앞에 최고차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인 거야. 그 다음에 3번은 누구 차수가 더 커요? 분모 차수. 그렇지. 분모가 더 높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상태로 너희가 해석이 가능한가? 가능하죠? 얘는 가능합니다. 유리화를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구분 잘해야 돼. 지금 이렇게 있는데 분자의 최고차가 몇 차야? 1차지. 분모의 최고차 몇 차야? 1차야. 그리고 얘는 양이기 때문에 루트 n제곱이 벗겨지면서 얘는 어떻게 나올 거야? 그대로 나올 거잖아. 그럼 n분의 n이니까 최고차 계수 비교하면 얼마? 1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유리화를 쓰는 건지 아닌지는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야. 알겠지? 넘어갑시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보통 수원에서 뭐를 잘 못하냐면 시그마를 잘 못해. 시그마 좀 잘하나? 그러면 이 파트 어렵습니다. 이 시그마부터 복습을 하고 와서 이 파트를 하는 게 나을 정도로 시그마가 중요해. 그러면 필수 예제 4번에 1번을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에는 지금 뭐가 깔려있고 n 제곱이 깔려있고 분자에는 1에서부터 n까지의 합이죠. 그걸 시그마로 바꿔봅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가 되는 거겠죠. 그럼 k로 동일하니까 이거 뭐 쓸 수 있어? 공식 쓸 수 있죠. 그럼 분모는 n제곱인데 얘는 공식 쓰면 누가 되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겠죠. 그럼 요거 이제 개수 비교하게 되면 극한값 얼마 나오겠어? 2분의 1이 나오는 거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요거만 찾아주면 극한값은 구해. 근데 얘를 찾는 걸 힘들어하고 얘를 찾아도 얘로 바꾸는 것도 까먹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시그마 파트가 좀 많이 중요합니다. 연습하셔야 될 거야. 식 세우는 연습은 계속하면서 제가 잘 모를 때마다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자 앞에가 1 빼기 2분의 1, 1 빼기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 저걸 진짜 계산을 한번 해볼게. 1에다 2분의 1 빼면 얼마? 2분의 1. 그 다음에 1에다 3분의 1 빼면 하나만 더 불러봐.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누가 와 있을 거야? n분의 n-1이 와 있는 상태겠죠. 그런데 그걸 전체 뭐 한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뒤에 가로는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거네. 1에서부터 n까지의 합인데 시그마 세운 다음에 공식 쓰면 뭐가 나오는 거였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럼 앞에 거를 정리해보면 밑에 위에 위에가 사라져버리죠. 그럼 남아있는 게 n분의 1인 거야. 근데 그걸 뭐 하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정리하면 2n 제곱분의 n의 n 플러스 1이 있는 거겠죠. 그럼 개수 비교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극한값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를 연습해야 되는 파트? 시그마 연습하셔야 돼요. 시그마. 다수제. 자, 필수 예제 5번입니다. 자, 위아래에 지금 눈에 보이는 차수가 좀 다르잖아. 위에는 최고차가 몇 차야? 밑에는 몇 차로 보여? 근데 위에가 차수가 높아버리면 발산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2에 수렴하고 있죠. 그럼 위아래 차수가 같다라는 뜻일 거잖아. 그러면 분자에 있는 2차가 사라져야 되네요. A가 얼마라는 힌트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고차 개수를 비교해서 3분의 B를 했더니 2가 됐다라는 거잖아. B가 얼마라는 거야? 6이라는 힌트. 그러니까 이거 완전 수투 아닙니까? 맞죠? 완전 수투인 거야. 근데 수투에서 값으로 다가갈 때 제외하고 그냥 무한대밖에 안 오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 파트가 쉬워요. 물론 뒤에 파트는 이제 조금씩 다른 게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것만으로 다 풀 수 있는 파트입니다. 필수에서 6번으로 가겠습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나왔죠? 뭐 해야 되는 문제겠어? 유리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리화해서 한번 불러보자. 루트 n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n 분의로 시작이 되겠지. 그 다음에 위에 거 유리화하면 뭐만 남아? 3만 남겠네요. 근데 리미트 n을 어디로 보내고 있는 상태인 거야? 무한대로 보내고 있는 상태인 거야. 누구의 차수가 더 높습니까? 분모의 차수가 더 높잖아. 그럼 얘는 어디에 수렴을 하겠어? 0에 수렴해버리는 거야. 이해되니?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떤 걸 유리화 해줘야 되는 거지? 둘 다 해야 되는 문제인 거야. 하나만 해가지고는 절대 답이 나올 수 없는 위에도 유리화, 밑에도 유리화 해야 되는 문제야. 오케이? 그러니까 야 위에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네, 밑에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네. 우리는 유리화 몇 번 해야 된다? 2번 해야 된다라고 인지를 좀 하자라는 겁니다. 수투에서도 이런 거 해봤을 겁니다. 위에 거, 밑에 거부터 유리화할게. 앞에 거 제곱에다 뒤에 거 제곱 빼면 어차피 뭐만 남아? 1만 남죠. 그러면 그 부호 반대된 게 위에 올라갈 거니까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이게 생기겠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 위에 거 유리화 해봅시다. 제곱 빼기 제곱 하면 뭐만 남아? 1만 남잖아. 그러니까 저 사이 부호 반대된 게 어디에 떨어지는 거야? 분모에 떨어져서 루트 n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자 그럼 분모의 최고차 몇 차입니까? 루트 n 차죠. 그러니까 뭐 대충 표현하면 2분의 1승 같은 거야. 여기도 2분의 1승이겠죠. 근데 얘의 개수는 얼마인가 빠져나오면 1이 빠져나오겠지. 여기도 개수가 뭐가 빠져나오겠어? 그럼 2 루트 n분의 이렇게 표현을 좀 할게요. 그럼 여기서도 루트 n이 될 거고 얘도 루트 n이니까 위에도 2 루트 n이 있는 거네. 그래서 개수 비교하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위아래 다 유리화 해야 된다라는 것만 인지할 수 있으면 쉬운 문제인데 그게 인지가 안 되면 좀 어려운 문제가 될 거야. 그 다음에 3번입니다. 10n 제곱에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니까 무한대를 2번 곱하고 10을 곱한 거죠. 근데 뒤에 거는 무한대를 몇 번 곱한 거야? 그럼 앞에 게 졸라 커. 근데 뒤에 거는 졸라 크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어디로 다가가겠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근데 정석적인 건 그 풀이가 아니야. 최고 차이는 몇 차로 묶어내야 돼? 3차로 묶어내게 되면 앞에 거 뭐로 바뀌어? n분의 10만 남겠죠? 그 다음에 뒤에 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겠지. 근데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앞에 게 뭐가 되고? 무한대. 그 다음 얘는 0 빼기 1이니까 뒤에 게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7로 가겠습니다. 루트 빼기 루트의 형태네.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라는 거니까 뭐부터 해줘야 될까? 유리화부터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리화하면 분모에는 뭐가 생깁니까? 루트 n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 생기죠. 근데 분자는 뭐가 남습니까? an 마이너스 1이 남겠지. 근데 우리는 그 리미트는 어디로 보내는 상태? 그럼 이제 개수 비교를 할 거야. 얘는 뭐 어떻게 빠져나오지? 얘도 어떻게 빠져나오지? 그럼 최고차만 생각하면 여기 지금 2n만 있는 거잖아. 그리고 여긴 지금 an이 있으니까 결국엔 2분의 a가 남는데 그게 얼마라고 돼 있어? 3이니까 a는 얼마? 6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다른 방법 하나를 좀 더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얘가 이제 정석적인 방법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만 한다. 근데 나는 근사라는 걸 한번 알려줄 거야. 수투할 때 혹시 뭐 근사라는 걸 배운 적 있어? 함수의 극한 파트 할 때? 없죠? 없지. 그러니까 넌 나랑 안 했었잖아. 너도 나랑 안 했잖아. 그 파트 할 때. 그래서 근사를 좀 알려줄 건데 학교 선생님들은 썩 좋아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어떤 느낌이 사용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루트 n제곱 플러스 2n이 있다라고 칠게. 그지? 그럼 사실 얘는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우리는 어차피 n을 어디로 보내는 거죠?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졸라 크겠죠. 그럼 내가 거기에다 1을 살짝 더 하든 말든 값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근데 1을 더했더니 이 식을 우리는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야? n 플러스 1로 바꿔버릴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이 안에 있는 게 n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루트하고 제곱이 만나면 벗겨서 얘가 나올 거라는 거잖아. 이해가 돼?
그럼 예를 들어서 루트 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3이 있다라고 치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뒤에 4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강제로 뭐를 더했다고 치는 거야. 1도에서 그냥 4 있다고 내가 마음을 먹겠다고. 어차피 값에는 영향을 준다 안 준다. 그래서 이런 건 뭐로 빠져나온다? n-2. 그러면 이제 조금 해볼게.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완전 제곱식을 생각하자라는 거야. 얘로 만들 수 있는 완전 제곱식은 뭐겠어? 2분의 a의 전체 제곱이겠죠. 그럼 그걸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뭘 강제로 더해줄 거잖아. 근데 그걸 굳이 쓸 필요 없이 걔는 뭐로 빠져나올 거다? n 플러스 2분의 a로 빠져나올 거라는 거야. 그럼 얘로 만들 수 있는 완전 제곱식은 뭘까? 우리는 n을 더해줄 수는 없어요. 숫자를 더하거나 빼기밖에 못합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이걸 없애버리면 이게 그냥 뭐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야? n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n을 뺐더니 그 극한값이 얼마라고 돼 있어? 3이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럼 얘하고 얘하고 사라지니까 2분의 a가 3이네. a는 얼마다? 6이다. 요 근사가 좀 이해가 되면 남들 유리화해서 최고차 계수 비교할 때 우린 눈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학교 선생들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겠죠. 하지만 우린 써야 됩니다. 알겠지? 우리는 알아야 돼. 알면서 안 쓰는 거랑 모르는 거랑은 달라. 알아놓고 상황에 따라서 객관식이거나 단답형일 땐 쓰시고 서술형일 땐 안 쓰면 되는 거야. 정말 이해돼? 이 방법 이해할 수 있겠어? 넘어갑시다. 자, 요것도 되게 쉽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조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것만 단독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내가 이렇게 말한다는 건 얘만으로는 시험에 안 나온다는 뜻이야. 그럼 이런 게 어디에 쓰이냐면 되게 복잡한 문제에서 어떤 힌트 하나 뽑아내는 데 쓰이는 게 이건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다는 듯이 한번 받아들여보자. 2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5. 근데 얘의 극한값이 3이고요.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 수열의 극한값을 구해달라고 돼 있죠. 그럼 이 새끼가 극한값이 있으니까 구해달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얘의 극한값을 내가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알파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야. 그럼 2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플러스 5가 3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 1분의 3으로 보고 대각선끼리 곱한 게 어떠면 돼?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럼 6알파 플러스 3이 알파 플러스 5니까 5알파가 2가 되는 거죠. 즉 우리가 구하고 싶은 알파 값은 얼마가 된다? 요렇게 구하자고. 왜냐면 이것만으로 문제가 잘 출제가 되지 않아. 너무 쉬워서. 다 이렇게 풀 건데.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요렇게 빨리빨리 알파 값 찾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밑에 거 하나만 하자. 너무 쉬운 거니까 17번 빨리 계산해봐. 쉽지? 너 수투도 또 들어야 된다며? 근데 좋아. 너한테 좋을 거야. 왜냐면 너가 지금 수투가 드문드문 돼 있잖아. 답 얼마 나오나? 3 나오나?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23쪽으로 보면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라는 게 나오는데요. 서준아, 뭔가가 1보다 크고 1보다 작대. 이 뭔가는 뭐일 확률이 높을까? 1이겠죠. 그런 거를 배우는 겁니다. 수투에서도 이런 걸 했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23쪽에서 배우는 저 내용을 저는 앞으로 샌드위치라고 부를 겁니다. 왼쪽이랑 오른쪽 값에 끼어있는 값인데 왼쪽이랑 오른쪽의 극한값이 같은 값이 나온 거야. 그럼 그 당연히 중간에 있는 놈의 극한값도 양쪽 거랑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를 사용하는 샌드위치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대신에 삼각 함수가 쓰였을 때만 조금 특이 형태입니다. 오케이? 난데없이 삼각 함수가 들어왔어. 그건 조금 특이 형태야. 나머지는 전부 다 뭐로 그냥 해버리면 된다? 샌드위치. 넘어가 봅시다. 자, 필수예제 9번인데 지금 an이라는 수열이 거기에다가 n제곱 플러스 1을 곱하고 an을 곱한 것이 3n 플러스 2의 제곱
제곱보다는 작고요. 그 다음에 9n 제곱보다는 크다라고 돼 있거든. 근데 너는 지금 뭐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대? A N 그러면 우리는 중간에 an만 남기라는 거잖아. 그러려면 얘를 뭐 해줘야겠어? 나눠줘. 그럼 얘를 나눴다라는 건 모든 항에다가 나눠줘야 되니까 요 밑에도 n제곱 플러스 1이 들어가고 요 밑에도 n제곱 플러스 1이 들어간다는 거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 지금 뭐 씌워줘야 되는 거야? 리미트 무한대 씌워줘야 되죠. 그럼 여기도 리미트 무한대, 여기도 리미트 무한대가 붙겠죠. 그럼 요거의 극한값이 얼마? 그럼 얘의 극한값은 얼마야? 그러니까 9하고 9 사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얘의 극한값도 얼마일 거다? 9일 거다. 그래서 요런 게 무슨 방법이라고? 샌드위치.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추라고 주는 겁니다. 대신에 만약에 이게 서술형에 나왔을 때 두 개 중에서 어차피 왼쪽 거나 오른쪽 거나 똑같은 값이 나올 거니까 나 그냥 왼쪽 것만 할래라고 하고 답을 쓰잖아. 감점 먹거나 틀렸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정이 뭐냐면 왼쪽 계산했더니 이거야, 오른쪽 계산했더니 이거야. 그러면 똑같은 값 사이에 있으니까 이게 이겁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한쪽만 구해버리면 우리가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설정하고 들어와 버린 거라서 수학을 파괴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왼쪽이 이러했고 오른쪽이 이러했으니까 중간게 이겁니다 라고 답을 찾아줘야 돼요. 서술형에 나올 확률은 좀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 감점을 먹었던 친구가 내가 가르쳤던 친구 중에 있었어. 그래서 그냥 높아심에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밑에 필수 예제 10번을 보면은 뭐가 나왔죠? 사인이 나왔죠. 그럼 우리는 저 사인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볼 거야. 사인 n 세타라는 게 왔는데 사인 세타에 n이 곱해져 있잖아, 세타에. 그럼 얘는 뭐만 바뀌어 있는 거야 지금? 주기만 바뀌었어. 최대 최소는 바뀌어 있다 안 바뀌어 있다? 그럼 얘는 당연히 어디에서 어디 사이만 움직이는 거야? 1, 2, 그렇죠. 요 사이에서만 움직일 겁니다. 근데 이 수열 자체가 지금 뭐를 나누겠다고 돼 있지? 1 플러스 n제곱을 나눴죠. 그럼 얘한테도 1 플러스 n제곱을 나눌 거고 얘한테도 1 플러스 n제곱을 나눌 거잖아. 그런 다음에 여기도 리미트 걸고 리미트 걸고 리미트 걸겠다는 거죠. 그럼 얘의 극한값이 얼마? 차수가 더 높으니까 얘의 극한값도 얼마?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것도 얼마나? 0이다 이렇게 찾아야 되는 얘는 좀 특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는 거야. 수열이 얘의 범위를 먼저 찾아놓고 거기에 뭐가 나눠줬고 그걸 무한대로 보냈으니까 얼마겠거니라고 찾아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 하나 해볼까? 어려운 게 없다. (27쪽에) 15번 풀어볼까요? 혹시 답이 나왔나? 저번에 나왔어? 얼마? 마이너스 2 나와? 나왔어? 오케이. 그럼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표로 했던 27쪽까지의 진도는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수업까지 일단 개념원리 27쪽까지는 반드시 풀어오셔야 됩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27쪽까지 풀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채점까지 해와서 질문 쭉 받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갈 거야. 일단 오늘은 센 숙제는 안 낼 거야. 알겠지? 다음 시간에 진도를 조금 더 빠르게 나갈 예정이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오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은 급수까지 나갈 예정이거든. 최대한 저반 진도 따라잡을 겁니다. 알겠지? 고생하셨습니다.